자, 우리 방금 전까지 다양한 것들을 구경을 했어요. 연산자 얘기하면서 이런 연산자 사실 여러분 과제 넘버원에서 쓸 수 있지롱 하고 간단하게 소개했고, 몇 가지 그럭저럭 신기한 내용들 구경하면서 조금 요상한 얘기를 진행했어요. 우리가 3 더하기 5 곱하기 8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식 3이랑 수식 5랑 수식 8 중에 수식 5 내지는 하다못해 수식 8이 먼저 계산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파이썬 동네에서 무조건 수식 3이 적어놓은 순서대로 무조건 가장 먼저 계산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왜 그렇냐를 생각을 해봤더니, 확인을 해봤더니 파이썬 동네는 전부 다 함수 덩어리로 돼 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도달을 했어요. 미리 파이썬 인터프리터 만드신 분들이 int 덧셈 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int랑 플롯이랑 덧셈 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등등을 다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어놓은 간단한 덧셈식, 간단한 곱셈식을 발견할 때마다 더하기가 적혀 있으니까 add를 호출을 하긴 해야 되는데 int add를 해야 되냐, 플롯 add를 해야 되냐 같은 것들을 감안하면서 실질적인 덧셈 곱셈을 함수 호출식 계산하는 것처럼 해석을 해서 진행한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 동네에서 여러분이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수월하게 코드를 작성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함수랑 관련된 얘기를 축제 특집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짚어놓고 퇴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음에는 우리가 이 오늘 내용이 일종의 연결고리가 되고, 이제 진짜 본론, 우리 지금 지도 되게 허접하게 그려놨잖아요. 그거를 엘리건트한 좀 더 예쁜 지도로 그리기 위한 두 가지 요소들이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근데 걔네까지 다 하고 중간고사를 보기에는 조금 번잡하니까,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중에 아마도 이름과 관련한 얘기를 먼저 진행하고 중간고사를 보고 마지막으로 수식이라는 친구에 대한 얘기 해서 그거 진행하면서 실습 시간 내내 이제 드디어 기말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여러분 간단한 눈에 보이는, 예를 들면 마우스로 클릭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기 위한 게임 엔진을 구경하는 시간으로 후반부 스타트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도로 일단 우리의 미래는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함수 얘기 조금만 하고 갈게요. 제가 조금만 앉아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앉아서 수업을 하면 이제 배가 접히잖아요. 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배가 접힙니다. 그래서 소리가 서 있을 때보다는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린 지금 마이크로 녹음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함수 정의와 함수 호출식이에요. 자, 방금 살펴본 내용 중에 지금 당장 기억해야 될 건 요겁니다. 파이썬 동네는 함수 투성이에요. 뭐 다 함수입니다. 아주 그냥 함수 호출식 시도 때도 없이 적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이썬 동네에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머로서 활동하기 위한 일종의 메인 컨텐츠에 해당하는 함수 정의랑 함수 호출식에 대한 얘기를 살짝만 진행해보고 몇 가지 함수 직접 정의해보고 오늘 본론을 끝을 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코드를 한번 봅시다. 요거는 지금 안 치셔도 돼요. 보시면 지금 문장이 총 4개가 적혀 있어요. 4덩어리가. 맨 위에 거는 함수 정의고 그 밑에 건 할당문이 총 3번에 걸쳐서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F5 누르면 당연히 맨 위에 거부터 실행하겠죠. 순차에 따라서. 요 함수 정의라는 걸 실행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메모리 그림 기억나죠, 여러분? 이 함수 정의 내용물, 지금 같은 경우는 위턴문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내용물이 메모리의 칸에 담기게 돼요. 그 다음에 add라는 이름이 등재가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부를 수 있도록 이름 사전에 등재가 돼요. 그 다음 문장부터는 이제 함수 호출식, 지금 이미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 add를 써가면서 여러분은 괄호를 닫고 연산자 붙여서 함수 호출식을 적는 게 가능해요. 이 함수 호출식을 적음으로써 얘를 계산할 때 아까 함수 정의를 실행하면서 담아뒀던 메모리에 있는 그 덩어리를 실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 출식, 지금 add 3,5라는 함수 출식을 계산한다라는 건 이 add 내용물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함수 정의를 적어놨었는데 이 내용물을 마치 이런 느낌으로 생긴 것처럼 실행하는 것과 동치가 됩니다. 봐봐요. add 호출할 때 괄호 안에다 3,5라고 적고 호출을 하는 건 x자리에 3을 담고 y자리에 5를 담아서 호출한다 랑 동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수학 시간에 봤던 거고 직관적이죠? 그거를 파이썬 문장어로 굳이 푼다면 저렇게 할당문 두 개가 먼저 실행된 다음에야 함수 정의 내용물 본론을 실행하기 시작한다라고 여러분이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일단 요거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이름에 대한 얘기 정리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x에 3 담고 y에 5 담고 그 다음에 x랑 y랑 더한 결과를 리턴한다 와 같이 동작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수식 덧셈식 x 더하기 y는 3 더하기 5를 할 거니까 8이 될 겁니다. 계산 결과 값은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수업에서 뭐만 하려 그러면 8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리턴문의 리턴 뒤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 수식이. 자, 요 리턴문의 수식을 하나를 적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요 리턴문의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8은 이번에 저 내용물, add 내용물을 실행을 이야기를 했던 왜 지금 x에 3이 들어갔고 왜 지금 y에 5가 들어갔고 아무튼 그 작업을 왜 지금 하고 앉았냐 라고 물어보면 어딘가에 지금 함수 출식이 적혀 있었고 그 함수 출식을 방금 계산을 시작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 전체 프로그램을 놓고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이 있을 때 두 번째 문장이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출식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3이랑 5랑 담아서 호출을 했기 때문에 x자리에 3, y자리에 5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return 8과 동등한 느낌으로 간주가 될 것이고 이 8은 아까 처음에 소개를 했던 그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이 돼요. 함수 출식은 수식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무조건 결과값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계산 결과값이 return x 더하기 y 적혀 있었는데 x가 3이고 y가 5였기 때문에 return 8을 한 거랑 동치가 돼서 8이 나오는 거예요. 자, 비슷한 느낌으로 그래서 이 8은 최종적으로 이게 지금 할당문에 는 오른쪽에 적어놨기 때문에 result 1에다 8을 담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수행하고 이 할당문의 실행, 전체 실행이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자, 이 함수 출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3이랑 5가 아니라 5랑 8을 담아서 호출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은 13이 됩니다. 자, 원한다면 얼마든지 함수 출식을 중첩해서 적는 게 가능해요. 비슷하게 자, add 그러니까 왼쪽 add 괄호열고 닫고 바깥쪽 add 괄호열고 닫고를 하기 위해 일단 컴마 왼쪽에 있는 수식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호출은 3,5에 대해서 먼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턴값 8을 얻어요. 그 다음에 그 8을 다시 x자리에 담고 다시 y자리에 담아서 16을 만들어서 리턴 받으면 그게 이 전체 함수 호출식 안에 함수 호출식 들어있었던 이 전체 수식의 계산 결과값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result 3에 16을 담고 이번 문장의 실행을 끝을 내게 되겠죠. 괜찮아요? 우리 위턴문이라는 친구를 아직은 정식으로 슬라이드를 써서 정리하진 않았어요. 근데 2번 튀어나왔습니다. 처음 튀어나왔을 땐 이제 게임 끝났으니까 더 이상 내용물 실행할 필요가 없음 과 같은 느낌으로 이번 함수 호출에 대해서 내용물 실행에 있어서 더 이상 함수 정의 내용물 실행을 하지 않겠다, 중단하겠다 와 같은 의미로 여러분이 리턴문을 정리가 가능했어요. 두 번째 의미가 여기서 지금 튀어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실행 흐름을 바꾸기 위한 거기 때문에 코드 파트랑 관련된 얘기고 두 번째는 지금 데이터 파트랑 관련된 얘기. 함수 호출식이 수식이라면 그 계산 결과값은 뭐가 돼야 되냐를 커스터마이즈 하기 위해 리턴문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걸 구경해 봤다 보시면 돼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자, 아직 감이 잘 안 오는 친구들은 우리가 두 명이서 프로그램 하나를 짜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 함수 정의를 적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게 내 친구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그 친구가 적어둔 그 함수를 호출해 가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내 목표입니다. 그래서 걔랑 나 두 명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상상해 보자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내 친구, 함수 정의를 적어두는 친구는 이제 x가 얼마가 될지 y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내가 지금 add라는 함수를 지금 함수 정의를 적는 게 목표예요. 그렇다면 그 x값, y값을 가지고 더하기를 하는 게 내 목표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정해둔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을 가지고 덧셈식을 적는 것까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내친 김에 그 더한 결과를 저 친구한테 돌려준다. 리턴문까지 자신의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거기까지 적어두면 함수 정의가 다 끝나는 거니까 자러 가면 돼요. 아까 거 볼까요? 자, 여러분 이 함수 정의 자체를 납득하는 건 어렵지 않았죠? 이 두 줄. add라 함은 x랑 y가 주어졌을 때 x 더하기 y 덧셈 결과를 다시 돌려주는 함수다 라고 두 줄을 적은 셈입니다. 맞죠? 일단 실제로 그렇게 적혀 있는 게 맞고 그거를 우리가 인수니 함수 정의니 잘 모르는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눈으로 유추를 하는 게 가능했을 거예요. 딱 거기까지 하면 끝나는 게 함수 정의 적는 사람의 잡이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 과제 넘버 2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듀얼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 게 여러분의 목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듀얼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리턴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롭게 승부를 내서 자유롭게 음수 또는 양수를 리턴하시면 됐었어요. 그리고 그 함수 정의 내용물 어느 정도 적었다 싶었을 때 이제 그 함수를 호출하는 건 강사가 미리 짜놨습니다. 테스터랍시고 짜놨어요. 그 테스터가 여러분이 과거에 작성해둔 함수 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수행하고 과제를 낼 수 있네, 없네를 판단을 해줬어요. 그래서 과제 넘버 2는 실제로도 지금 과제 넘버 1보다 제출률이 더 높습니다. 나중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함수 정의를 적는 것만 생각하면 그럭저럭 납득할 수 있어요. left가 누구냐, right가 누구냐. 여러분의 목표는 left에 누가 들어와도 right에 누가 들어와도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내 캐릭터가 이기는 함수 정의 내용물을 적는 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진짜로 left가 누구고 right가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출 가능을 띄우는 게 가능했어요. 함수 정의 적는 사람은 그 정도까지만 하고 자러 가면 돼요. 여러분 듀얼 함수 정의까지만 적으면 제출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제출 불가능하면 다시 적어야 되는 거고 제출 가능하다 뜨면 그대로 제출하면 여러분의 할 일은 끝나는 겁니다. 반면 이제 함수 호출식을 적을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방금 전 예시에서는 함수 정의를 내 친구가 적어뒀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함수 호출식을 이제 적을 예정입니다. 나는 저 add라는 함수 정의를 내가 직접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물에 문장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 안에 if문, while문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는 전혀 몰라요. 그렇긴 하지만 그 친구한테 메시지를 하나를 받은 겁니다. 내 지금 add라는 함수 미리 정의 적어놨는데 네가 x자리에 y자리에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서 호출하면 그 숫자 2개를 더한 결과값을 너한테 다시 돌려주는 애야 라고 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준 상태예요. 여러분은 그 친구 말을 무시하고 직접 함수 정의를 다시 적을 수도 있지만 그 친구를 신뢰한다면 내가 지금 목표가 내 나이랑 상대방 나이랑 더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그 2개의 데이터를 들고 오기 위한 문장을 적고 걔네를 각각의 이름에 담아둔 다음에 최종적으로 거기 있는 값 2개를 꺼내서 add를 호출하는 함수 호출식을 적어서 여러분만의 목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그 함수, 미리 정의해둔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 수식을 작성하게 돼요. 자, 이 함수 출식 계산이 끝나면 계산 결과값으로서 덧셈 결과값이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덧셈 결과값을 어디다 쓸지 역시도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거를 지금처럼 result 1, 2, 3에다 담아둘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프린트를 해버릴 수도 있고 등등. 그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을 어디다 써먹을지는 함수 출식을 적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해야 돼요. 아니면 그 result 3 예시처럼 다시 한번 그 결과값을 갖고 한 번 더 add를 호출한다거나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자, 우리 과제 넘버1이 이 케이스예요. 여러분은 숫자 야구 게임이나 보물찾기 게임을 직접 코드를 짜진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미리 짜뒀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G 괄호열고 닫고 또는 게임 괄호열고 닫고 함수 출식을 적어가면서 각각의 게임의 한 라운드를, 한 이닝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과제 설명서에 그렇게 해놨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목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는 그 함수 덩어리를 열심히 호출해 가면서 이 함수 덩어리를 가지고 보물찾기 게임 한 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 보물찾기 게임을 10번 안에 승리를 하려면 내가 괄호 안에 뭐뭐뭐 담아가면서 호출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승리에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보물찾기는 인간이 하긴 힘들었지만 코드로 짜면 그럭저럭 어렵지 않을 겁니다. 숫자 야구는 비록 규칙이 여러분 생소한 규칙일 수도 있긴 하지만 몇 게임 하다 보면 이거 엔간하면 9번 안에 무조건 맞히겠는데? 생각이 들 겁니다. 인간이 하긴 쉬워요. 다만 그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매크로를 짜는 건 쉽지 않겠지만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과제 넘버1은 여러분이 함수 출식을 적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함수랑 관련된 얘기를 경험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이 둘 중에 과제 넘버1이 쉬웠다, 과제 넘버2가 쉬웠다 각자 의견이 다를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이 함수라는 개념에 뭐 빛과 그림자 같은 느낌으로 같이 들어가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들어도 잘 모르겠다 라면 지금 약간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우리 수업이 7시에 끝나죠? 지금 5시 잠깐 맞아요? 맞죠? 지금 5시 23분인데 직접 함수 정의를 몇 개를 한번 같이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정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한번 직접 적어 봅시다. 인터랙티브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진득하게 컨트롤 N 누른 다음에 .py 파일에다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max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다. max는 두 개의 숫자 중에 더 큰 게 뭐냐? 더 큰 거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함수적인 내용물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왼쪽 거를 left, 오른쪽 걸 right로 부르겠다. 또는 x, y로 부르겠다. 그 이름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름 지정하는 방법은 그냥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함수 정의 첫 줄 괄호 안에서 정하시면 돼요. 우리가 재밌는 거 하고 있을 동안 조교님은 그 졸업시험 떨어지면 졸업 못 하거든요. 그러면 스케줄이 다 늦춰지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max라는 이름, max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이 이름 두 개는 저는 뭐 left, right로 할게요. 이런 느낌을 하고 콜론하고 엔터 치면 함수 정의 첫 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직접 지정한 이름 left랑 right를 써가면서 저 사람이 정한 숫자 두 개를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max 같은 경우는 한 줄에 끝날 것 같죠? 아니네. 그냥 분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left가 right보다 크면 우리는 left를 리턴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 둘 중에 맥시멈은 left가 맞으니까요.
그렇지 않다라면 right를 리턴하도록 코드를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나쁘지 않죠?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6-2 F 누르면 자, 지금 max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max 한 다음에 뭐 3이랑 5랑 해서 엔터 치면 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이랑 5랑 비교하면 이때는 7이 나오겠죠. 둘 중에 맥시멀에 해당하는 값이 리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복붙하면 이제 큰 애를 주는 게 아니라 오른쪽 애가, 그러니까 이게 0번째, 1번째로 치면 1번째 애가 더 크냐 여부를 물어보는, 왼쪽 애가 더 크냐, 잠깐만, 그러네, 왼쪽 것이 더 크면 true를,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는 less를 하라네요. 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less 하고 left, right 동일하게 받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왼쪽 것이 더 크면 true를 리턴하랬어요. 왼쪽 것이 더 크면 true를 리턴한다. 저기 한국말로 적혀있는 거 그대로 코드 적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래요. 그러면 return false 바꿔 적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F5 눌러서 동등한 느낌으로 3,5 하면 이때는 왼쪽 거가 더 작으니까 false가 뜨고 7,5 하면 이때는 true가 뜨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해요. 우리 max나 less 두 가지 버전은 저 사람이 궁극적으로 int 형식 값을 주냐 플로트 형식 값을 주냐 그런 거 굳이 생각 안 했어요. 근데 max 3이랑 5.5랑 이런 식으로 하면 5.5 잘 나옵니다. 물론 이때는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int랑 str 두 개, 하나는 숫자 형식이고 하나는 시퀀스 형식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비교를 하는 건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 오류가 뜨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별 수 없고, 근데 저 사람이 int, float 또는 bool 같은 걸 섞어서 쓰는 건 우리가 지금 적어놓은 함수 정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선 지금 가정을 하나를 하고 있어요. 두 개가 리스트 형식 값이 들어온다라고 가정하고 left나 right를 가지고 각각 리스트 하나를 우리가 특정할 수 있다라 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리스트의 1번째 칸에 들어있는 값을 비교해서 왼쪽이 더 크면 음수, 그렇지 않으면 0 또는 양수를 리턴하는 목표를 여러분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겠죠. 이거 강사반에서는 대충 그때 비슷한 느낌으로 코드 예시를 구경해 본 적 있죠. 조교님 반에서도 아마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자, 이런 게 목표다. 지금 left는 리스트고 right도 리스트라 치면 우리 대괄호 연산자를 쓸 수 있다 치는 겁니다. 그래서 차는 지금 왼쪽이 더 크면 음수니까 right 1 빼기 left 1 같은 느낌으로 뺄셈을 하고 그때 봤던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0 또는 양수를 바로 리턴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왼쪽이 더 크다. 그러니까 왼쪽 친구의 1번째 칸의 등감, 아마도 힘 능력치 얘기하는 거겠죠. 왼쪽 친구의 힘 능력치가 더 높으면 이 뺄셈 결과는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차는 음수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0 또는 양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레프트 친구가 더 크면 우리는 음수를 리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차에 음수가 담겨 있을 거예요. 따라서 바로 그냥 차를 리턴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겠죠. 아까 그 AND 연산자 생각해봐요. 3 AND 5 하면 사실 3 줘도 되고 5 줘도 되는 거잖아요. 둘 다 true에 준하는 값이니까요. 그때 파이썬 동네에서는 5를 주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여기도 비슷해요. 듀얼의 목표가 힘 능력치 더 높은 애가 왼쪽 애가 더 높다 라면 음수를 리턴하래요. 그 마이너스 1인지 마이너스 256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0 또는 양수를 리턴하도록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를 정갈하게 간다면 차가 0보다 작다면 얘는 지금 왼쪽 친구의 힘 능력치가 높은 게 맞거든요. 그죠? 뺄셈에서 우항이 더 큰 거니까. 그러면 왼쪽 친구가 더 힘 능력치가 더 큰 게 맞으니까 내 목표는 음수를 리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마이너스 1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거를 축약하면 굳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내가 직접 숫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뺄셈 결과는 항상 음수임이 수학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차 값을 그대로 리턴하도록 코드를 짜도 되겠죠. 와 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함수 정의를 적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F5를 눌러서 잠깐이지만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방금 정의한 맥스, 레스, 듀얼이 목표대로 동작 하나를 테스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귀찮긴 하지만 100 누군가 이런 식으로 넣고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저 지금 F4를 안 누른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하면 마이너스 70이 나오니까 왼쪽 친구의 힘 능력치가 더 높은 게 맞죠? 그래서 음수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 힘이 0이고 누군가의 힘은 그대로 30이다. 이때는 양수가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한 셈이 됩니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죠? 자, 그래서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함수 정의 적는 거. 그 다음에 그 함수 정의를 내가 적었다 쳤을 때, 그러니까 그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는 거까지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여러분이 연거푸 호출하는 것만으로도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한 수식들을 이제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자, max라는 함수는 두 개의 숫자 중에 가장 큰 걸 우리한테 줄 수 있어요. 주는 애예요. 근데 여러분이 max를 두 번 호출하면 지금처럼, 그러면 우린 궁극적으로 세 개의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가 저 전체 수식의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레스도 비슷해요. 자, 지금 얘는 3이랑 넘버랑 비교하고 AND 연산자로 묶었어요. 그 다음에 넘버랑 5랑 이렇게 비교를 하도록 하면 얘가 지금 넘버가 3보다 작고 등등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복잡한 부등식을 적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듀얼은 사실은 지금 이런 비슷한 코드가 tester.py에 지금 들어있다 보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듀얼 함수 정의를 잘 해둔다면 그 듀얼을 연거푸 호출해 가면서 여러 캐릭터들, 가상의 캐릭터들이랑 여러분 마이스탯에다 적어둔 여러분 캐릭터랑 싸움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승리하는지를 재서 그게 맞다면 제출 가능이라고 띄우는 것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마이스탯이랑 애니미스탯이랑 1P, 2P를 이런 순서대로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면 마이스탯이 이긴 거죠.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이번엔 애니미스탯이 1P예요. 2P가 마이스탯입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2P가 이겨야 돼요. 따라서 이때는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AND로 묶어서 검사를 하면 여러분이 1P일 때도 2P일 때도 저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내가 이기도록 코드를 잘 짜놨냐를 검사하는 테스트 코드가 완성되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금 완전 초짜인 초급 프로그래머인 지금 시점에서도 함수 정의 여러분들한테 작업을 시키거나 또는 하다못해 이런저런 함수를 직접 호출해 보라고 시킬 겁니다. 다음 과제가 하나 더 있어요. 과제 넘버 3가 나갈 겁니다. 거기서도 여러분이 함수 정의를 하나를 조금 스포일 하자면 또 한 번 여러분은 듀얼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 정의 적고 그 함수 집어넣어서 테스트 한번 돌려보고 그 테스트 결과를 같이 음미를 하면서 후반부를 스타트를 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 호출하는 입장도 역지사지의 느낌으로 조금 연결해 가면서 지금 시점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두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함수 잘 정의해 뒀다면 그 함수에 대한 호출식을 이렇게 연거푸 적어서 좀 더 큰 수식을 구성함으로써 이전보다 좀 더 복잡한 목표를 좀 더 쉽게 가져가시는 게 가능해요. 물론 이제 어떤 조그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함수 정의를 적을 수 있냐랑 그런 함수 정의가 적혀 있을 때 걔를 호출해 가면서 더 복잡한 목표에 도전할 수 있냐는 서로 조금은 스케일이 다른 난이도 차이가 존재하는 건이긴 합니다. 자, 여러분은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을 수 있냐가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그런 함수 정의가 존재할 때, 그런 함수 덩어리가 존재할 때 걔를 연거푸 호출해 가면서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습 시간이니까 좀 답정너 스타일이긴 한데
자, 일반적으로는 컴퓨터 동네에서는 함수 정의를 적어두는 게 더 어렵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input이라는 함수 생각해 봅시다. 우리 input 호출 잘하죠, 이제? 얼마든지 프롬프트 뭐 숫자를 입력하세요.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그 정도 쓸 줄 알면 input 쓸 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input의 위턴값 받아가지고 그거를 str 형식일 테니까 int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적절한 int 형식 값 구해가지고 나이 차를 구한다든가 다 해봤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 아직은 우리 2, 3학번 후배들이 내년도 공창컴에 쓸 수 있는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지금 적을 수 있냐라 물어보면 개 택도 없거든요. 그럼 몇 줄짜리일 것 같습니까? 만 줄이 넘어가요. 보통 그 정도 스케일의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성공적으로 적으려면요. 프린트도 비슷한 느낌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함수 정의 적는 게 더 어렵기는 해요.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함수 정의 잘 적어두기만 했다면 걔를 호출해가지고 더 복잡한 목표에 도전하는데 한 발짝씩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당장 이거 생각해봐요. 지금 max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세 개의 숫자들 중에 가장 큰 게 무조건 계산 결과값으로 나오는 수식을 한 큐에 끝낼 수가 있었어요. 저 max가 없다 칩시다. 그리고 여러분 수식 하나를 적어서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자들만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런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하나만 딱 존재한다면 우리가 좀 더 사실은 매우 강렬하고 직관적으로 저 목표에 도전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3개가 되면 당연히 4개도 되겠죠. 여기다 맥스 또 바꿔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개다? 그러면 요거 전체 한 다음에 컴마 한 다음에 뭐 11이랑 해서 가장 큰 거 위턴하도록 호출식 한 겹을 더 쌓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저 맥스란 게 없다? 엔간하면 우리 현재 레벨에서는 수식 하나로 안 끝나기 때문에 이 품문 덩어리를 열심히 적어가면서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되겠죠. 그게 지금 우리 듀얼이죠. 더 우월한 친구가 누구냐를 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뭐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 3주차 때부터 꾸준히 열심히 이 파이썬 동네에서 간단한 함수들에 대한 함수 정의 짤막하게 작성해 보면서 가끔씩은 남들이 작성해 놓은 복잡한 함수를 조금씩 호출해 가면서 이 함수랑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출제했었던 과제 넘버 2 하면서도 여러분이 간단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래서 그 목표를 간단하게 수식으로 수식 한 줄로 딸랑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래서 조금 더 과장을 해서 표현하면 여러분의 함수 정의가 추가되어 있는 파이썬 동네는 이전보다 더 코드 짜기 편한 동네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 단계씩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더 많은 함수들을 내 .py 파일, 라이브러리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라이브러리에 함수 정의를 따박따박 추가를 해가면 해갈수록 여러분의 파이썬 세상에서 딱 수식 한 줄만 가지고 구사할 수 있는 복잡도의 난이도가 한 단계씩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간단한 수식 하나를 딱 적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위졸트 같은 데다 담아서 리턴한다라든가 그 결과를 바로 프린트를 해버린다든가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후속 코드들도 훨씬 더 간결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체 프로그램, 여러분 하나하나의 문장들도 더 효과적인, 더 명료한 형태로 작성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함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와 코드에서 스타트해서 순차 분기 반복, 이게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인덱스 얘기하다가 지금 함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수업은 전환점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함수 정의들 또는 필요하다면 다양한 함수 호출식들을 여러분이 자주 적게 될 거예요. 큰 프로젝트 한다? 여러분 프로젝트, 여러분의 커다란 하나의 게임,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필요할 것이고 코드가 필요할 겁니다. 그것들 중에 일부를 요만한 조그만 목표 달성하는 함수 정의 미리 만들어 두고 그 함수
정확한 타이밍에, 예를 들면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라든가 그런 적절한 타이밍에 그 함수를 호출하도록 전체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식으로 전체 게임을 구성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편하게 완성을 해서, 우리 기말고사 안 보지만 기말 때까지 게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금에 같이 해야죠. 조기님이랑 저랑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한 단계씩 가는 경험을 후반부에 쌓기 위해 이 앞부분 내용들 6주차 내용이랑 7, 8주차 내용까지 해서 조금씩 정리를 해두고 중간고사를 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까지 하면 마무리예요. 자, 진짜 끝나는 건 아니고 아직 좀 더 있어요. 오늘 수업의 마지막은 약간의 미래시를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미래 함수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의 우리의 전투력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나를 살짝 예시로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이썬 세상은 함수들로 뒤덮여 있어요. 더하기 빼기도 다 함수입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함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면서 사용하는 게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나를 예시를 3가지를 들어서 구경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py가 여러분 슬라이드엔 안 적혀 있을 텐데 제가 급하게 수정해 왔어요. 아무튼 한번 열어볼게요. 이건 그냥 같이 구경합시다. 또는 여러분, 이건 지금 성능을 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시간을 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트북이랑 제 노트북 중에 누가 더 우월한 노트북을 쓰고 있나 검사하는 데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복습이에요. 타임이라는 뭔가를 임포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수입을 해왔어요. 나중에 타임.점 어쩌고저쩌고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퍼프 카운터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퍼포먼스 카운터의 줄임말이에요. 좀 더 정밀한 시계, 정밀한 시각 값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타트 타임에 담아두고 있어요. 이거 지금 과제 넘버1에도 있죠? 거기서는 나노 세컨드 단위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는 실행하면 이따가 초 단위로 보여줄 겁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를 우리가 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물은 요겁니다. 넘버스는 이게 좀 얼마입니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억이네요. 왜인지 1억 하면 0부터 9999만 9999까지에 해당하는 뭔가가 넘버스에 담겨 있게 돼요. 걔를 어차피 나중에 폼은 이 부분에서 쓸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넘버에다가 0 담았다가 1 담았다가 맨 마지막에 9999999 담을 때까지 이 내용물을 실행할 겁니다. 그 내용물은 합이라는 이름에다가 처음에는 덧셈의 항동원인 0을 넣어놨다가 계속 누적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0 더하고 1 더하고 2 더하고 해서 0부터 9999999까지 숫자들을 다 더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이 포문의 실행이 끝났을 때 합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합을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 걸렸는지도 출력을 할 거예요. 자, 얘는 일단은 일종의 성능 비교를 하는 거니까 F4를 그냥 누르시면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덧셈을 1억 번을 수행을 해서 1억 번을 수행을 해서 12.194874600041658초 만에 합을 구했습니다. 일단 합은 저게 맞아요. 정답이 잘 나왔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예시예요. 여러분한테 0부터 9999999까지 더한 결과를 직접 더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세요 라고 과제를 내면 이렇게 코드 짜서 제출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12점짜리 과제를 낸 셈입니다. 여기는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자고요. 두 번째 예시를 똑같은 데다 켜기 위해서 여기서 열게요. 두 번째 예시는 딱 한 줄만 추가하고 탭키를 한번 쳤어요. 무슨 짓을 했냐? 방금 전 그 내용,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run이라는 함수의 함수정의 내용물로서 들여쓰기에서 집어넣어놨습니다. 진짜로 이거밖에 안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방금 내용물 정했던 그 run을 이제부터 한번 호출하겠어. 문장 한번 줬고 게임 셋입니다. 자, 과연 얘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런 함수 정의, 함수 개념을 아예 안 쓴 게 오리지널 첫 번째 버전이고 걔는 12점짜리였어요. 12초짜리였어요.
자, 얘는 함수 정의라는 복잡한 함수 개념을 도입을 하고 심지어 문장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함수 호출식 호출해야 되니까 맨 밑에. 과연 얘는 몇 초 정도 걸릴까요? 그걸 알면 여기 앉아있지 않겠죠? 자, 얘는 과연 12초보다 오래 걸릴까요? 12초보다 빨리 끝날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자, 요 지금 인수는 없긴 하지만 그 함수 호출하는 과정에 막 위턴문이 어쩌네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요 함수 정의 스타일을 도입함으로써 다 적용되는 거예요. 추가로. 원래는 그딴 거 하나도 없었는데 첫 번째 버전은. 그딴 거 하나도 없는 첫 번째 버전은 12초 걸렸고 함수 정의, 함수 개념을 도입하면 한번 실행해 볼게요. 저 지금 이거 허위 매물 아닙니다.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5초 정도 지났어요. 그죠? 6.388 두 배가 빨라집니다. 두 줄 바꿨는데. 자, 이거 사위행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예시 받아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F5 누르면 진짜로 30%에서 50% 정도의 성능 향상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함수 정의에다가 내용물을 밀어넣기만 해도요. 파이썬 동네는 그러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괜찮아요? 이제 6점짜리 과제가 완성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인물이라면 비슷한 느낌의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자, 아까 전에는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는 요만큼이 그 499999999500000을 구하기 위한 코드 덩어리를 내가 직접 짰어요. 그래서 1억 번 반복하는 반복 구조에서 처음에 0이고 다음 반복하기 전에 숫자를 계속 더합니다. 3단 콤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덩어리가 다 끝나면 합에는 결과가 들어있게 돼요. 를 내가 직접 그 반복 흐름을 작성을 한 버전입니다. 근데 얘를 sum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미리 파이썬 인터프리터 짜신 분이. 그래서 여기서는 sum이라는 걸 호출해서 여기 지금 넘버스에 그 1억 번 더하기 위한 재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갖고 더 센 결과를 나한테 알려줘 하고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합에 담아요. 그럼 똑같은 숫자가 담겨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시간을 잽니다. 이번엔 대리를 맡기는 거예요. 대리를 맡기면 4초 만에 끝이 납니다. 3.94초 만에 끝이 나요. 여러분이 파이썬 코드를 적으면 적을수록 내 프로그램은 느려집니다. 저 sum이라는 거를 호출하는 게 그러니까 자 봐봐요. 저 sum이라는 걸 호출했을 때 현재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라면 걔를 호출하는 게 답이에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지금 우리 손으로 직접 여기까지는 파이썬 동네란 말이에요. 예, 함수 개념을 하면 시간이 절반이 된다 칩시다.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0부터 9999999까지 더하는 걸 지금 단축을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죠? 뭐 실제로 덧셈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저 썸도 실제로 덧셈을 합니다. 거기서 시간을 여기서 추가로 단축을 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다행히도 파이썬 동네에서는 인풋이나 프린트나 등등을 포함해서 sum이라든가 max라든가 그런 짜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함수들에 대한 함수 정의들을 미리 다 적어놨어요. 꽤 많이. 그래서 걔네들을 여러분이 가져와서 쓰면 훨씬 더 빠르게 과제를 끝내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속도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왜 빠른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서 지금 호출하는 sum은 파이썬으로 짜지 않았거든요. C로 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이썬으로 무슨 짓을 해도 이거만큼 빠르게 동작하는 함수 정의를 적는 건 쉽지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간단한 덧셈, 되게 단순 반복이잖아요. 여러분한테 그걸 과제로 낸다 생각해봐요. 연습장 한 권을 사서 0부터 9999까지 직접 더하기 해서 수식 적은 다음에 덧셈 결과 해갖고 제출하라고. 과제 코멘트로.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완전 기계적인 반복이니까. 그런 기계적인 반복은 미리 C로 별도로 구성해 놓은 함수 정의를 써서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파이썬 동네에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input, 당연히 print, 당연히 time.sleep, random.when도int는 아니긴 하지만 그런 애들도 엔간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성능이 크리티컬하게 나올 만한 이슈다. 라면 미리 다 함수 정의를 적어놨다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건 좀 충격적이죠, 지금. 함수 정의를 도입을 해야 빠릅니다. 파이썬 동리에서. 그러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더하기 빼기도 함수기 때문에 함수 호출 자주 하는 버전이 더 빨라지도록 설계를 해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수식, 문장 개념, 함수 정의와 함수 출식 같은 것들을 구분해서 느낀 점에 적는다든가 과제할 때 그런 걸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되게 번잡할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구분해서 다루기 시작해야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성능이라든가 아니면 과제 끝내는 시간, 과제 점수,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프로그래밍 실력, 파이썬 프로그래밍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단계는 일단은 넘어서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유의를 해가면서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준비를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잘 구분해 가면서 각각의 개념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얼마든지 다른 우리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컴퓨터라든가 윈도우라든가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든가 등등이 잘 호응을 이루면서 좀 더 효율적인 프로그래밍 목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물론 그중 갑은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 쓰는 게 갑이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파이썬 동네에 이런 함수도 있구나. 여러분 그 막 뭐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인가요? 뭐 그런 과목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 그런 데 가면 거기서도 파이썬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써본 적 없는 것들을 임포트를 해가면서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창컴에서 다룰 수 없을 만한 프로그래밍 목표를 새로운 이름들, 새로운 함수 줄씩 적어가면서 그때는 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거기서도 전반적인 내용, 문장이 뭐네, 수식이 뭐네는 여기서 배운 내용이랑 동등한 걸 쓸 테니까 그런 함수들에 대한 함수 줄식을 적재적소에 적고 데이터를 따박따박 잘 담아서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더하기 빼기 등등을 하고 결과를 리턴해야 되는지 출력해야 되는지 따져가면서 데이터를 내보내는 일련의 과정은 이 공창컴 수업에서 담당했던 기본기를 가지고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라든가 그런 거를 좀 더 편하게 수월하게 다룰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운전 같은 거, 수영 같은 거랑 똑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배가 나왔지만 당시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가는데 재미를 붙이면 밑으로 가는데도 재미를 붙이고 수영 같은 동네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 지금 운전에 미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속 플러스 5000%짜리 신발을 3000만 원을 주고 구매한 사람입니다. 지금 학자금 대출이 밀려 있는데도. 아무튼 간에 면허 따고 할 때는 그런 막 뭐 우회전 못하겠다, 이제 좁은 길에서 큰 길 들어갈 때 남들이 양보 안 해주면 못 들어가고 막 운전이라는 게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일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고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운전 습관을 내가 어느 정도 체득을 하면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히 끼어들어가고 아니다 싶으면 뭐 좀 기다리고 전동킥보드 앞에 오면 쓰고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진행하면서 좀 더 수월하게 아마도 운전의 목표까지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거라든가 또 다른 목표 가는 길에 드리프트를 한번 하고 간다든가 와 같은 좀 더 재미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편하게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프로그래밍도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기본기가 우리 5주차 이전에 나왔던 인덱스를 배제한다면 4주차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주차, 6주차는 그 기본기가 있는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다리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기말 때쯤에는 자기만의 뭔가를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지적 유희를 즐겨가면서 강사 저랑 조교님이랑 같이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즐겨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제 넘버1, 과제 넘버2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제출하신 분들이 그 미리 공부를 해서 치트키를 쓰신 분들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은 지금 요
상대적으로 작은 목표를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약간의 경험치를 쌓는 게 현재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영상을 정주행하면서 슬라이드 다 구경하면서 직접 복습을 해가면서 타겟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제출해서 느낀 점 적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저랑 같이 마무리를 짓고 오늘 퇴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가실 분들은 가시고, 그 다음에 과제를 하고 싶다 또는 남의 과제를 도와주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남아서 과제를 하다가 집에 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아직 밖에 비가 올 수도 있어요. 우산이 필요하다라면 제가 남는 우산 3개가 있습니다. 안 와요? 그래요? 그럼 뭐 가실 분들 가시고, 과제하실 분들 가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아무 때나 저한테 어필을 해서 손을 들던가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6시인데 1시간 남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친구가 갈 때까지는 제가 여기 앉아 있도록 할게요. 조교님은 이제 시험 시작했습니다. 이제 부르면 이게 뜨는데 왜 이렇게 뜨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자, 지금 당신 게임 함수 정해볼까? 이건 매크로를 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은 호출할 필요가 없어. 그럼 이게 여기서 해야 될 건 그 게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뉴 넘버 베이스볼이나 뉴 트레저 박스 둘 중에 하나를 호출해서 게임용 함수를 받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뭐에 대한 매크로 쓸 거냐? 그 보물찾기. 그러면 여기다 뉴 트레저 박스 호출식을 적으면 되지. 제걸 네, 무슨 말씀? 훌륭합니다. 일단은 승률이 뜨긴 하네요. 이제 당신의 매크로를 성능을 높이는 일만 남았군요. 첫 번째 과제요. 네. 하나씩 그냥 입력 받아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일절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같이 UI를 짜도 전 열심히 플레이 할 거예요. 이렇게 괜찮은 건가요? 46 하면 이거는 이러면 반칙해야겠는데. 네. 근데 반칙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펄스 리턴한 거예요. 이 과제 뭐 할 때 이제 우리가 직접 목표 1에서 직접 내가 요런 거를 내가 직접 적어가면서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G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이제 게임에 한 라운드, 한 이닝을 던질 수 있는 거 0, 1, 2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게임의 한 라운드를 할 수가 있죠. 지금 내가 이번 지금 1이닝이야? 1회야? 1회 초야? 여기서 지금 1, 2, 3이라는 세 개의 숫자를 고른 건 나예요. 맞죠? 그래서 엔터 쳐서 결과 확인하고 원볼 나왔어요. 그러면 4, 5, 6 해볼게요. 그러면 원볼 나왔어요. 아이씨, 제일 어려운 케이스네. 어이? 왜? 이유는 모르겠지만 4번 만에 맞췄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게임의 한 판을 직접 인터랙티브에서 함수 줄씩 적어가면서 진행했잖아. 그러면은 당신의 게임이라는 함수는 얘의 목표는 지금 방금 전 답이 이거랑 똑같았다면 이런 느낌으로 G는 해가지고 준비하고 G를 호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 2, 3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뭐 P1 인풋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1, 2, 3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py 파일에서 내가 적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P1의 사용자가 고른 숫자 하나, 이거 3번 하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코드 짠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자한테 숫자 3개를 받아와. 네가 알아서 고르라고. 그 다음에 G를 호출할 때 내가 직접 1, 2, 3을 고르는 게 아니라 P1, P2, P3 사용자가 이번에 고른 숫자를 넣어서 호출을 시키는 거야. 그럼 이제 호출 결과가 나오잖아요. 유턴 값이 나오잖아. 그래서 RET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자 사용자는
이게 지금 0 스트라이크인지 1 스트라이크인지를 알아야 다음번에 맞출 수 있을 거잖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가 RET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걔를 가지고 적절히 프린트를 해주고 이 과정을 게임을 끝날 때까지 반복하도록 코드를 짜면 되는 거죠. 나도 지금 방금 전에 실행할 때 true 눈에 볼 때까지 G를 호출했잖아요. 그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여기서 반복할 수 있게 해주면 돼. 괜찮아요? G라는 이름의 하나의 게임 덩어리가 존재해요. 그래서 G를 호출해 가면서 내가 게임을 한 이닝씩 진행을 했어. 근데 첫 번째 목표는 그거를 내가 직접 숫자를 정하는 거야. 두 번째 목표는 그거를 인풋을 써서 사용자가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세 번째 거는 이제 여기다 랜덤을 쓰시든 그건 당신 자유인데, 아무튼 내 프로그램 안에서 적당히 숫자를 막 뽑아가면서 지가 알아서 정답까지 도달할 수 있게 코드를 짜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한번 시도해봐요. 그게 지금 과제 설명서에 적혀있지 않나? 저만 알아볼 수 있게 적어놨을 수도 있죠.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 이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데이터를 누가 정하냐만 달라지는 거야. 근데 그게 사용자가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인터랙티브에서처럼 이런 1이니, true니 이런 게 튀어나오지 않아. .py 파일에서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자한테 프린트해서 알려주는 것까지 내가 해야 돼. 원 스트라이크 투 볼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걸 제외하면 당신이 플레이할 때 머릿속으로 가졌던 그 생각 흐름대로 게임 함수 정의 내용물이 실행되도록 만들면 끝납니다. 거기까지 하면 목표 넘버 3를 도전할 준비가 끝이 나게 돼요. 아무튼 한번 도전해봐요. 그래서 주석으로 조금 적어가면서 진행해도 되고, 숫자이고 무지성을 하면 승률 몇 프로였더라? 톡방에 올렸었는데 10%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게임에다가 리스트를 넣은 건데 네. 그럼 제가 리스트를 바꾸면 게임이 실행되는 거랑 마찬가지인가요? 아니죠. 그거랑은 별개예요. 아, 그럼 리스트 바꾸는 건 아무리 많이 해도 상관없는 응. 건가요? 근데 당신이 게임 호출식을 적을 때마다, 게임 호출식이 계산할 때마다 한 이닝이 지나가요. 아,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레슨 0 이걸 쓴 거는 게임을 호출한 건가요? 아니야, 걔랑 저는 상관없어. 게임의 한 이닝은 무조건 게임 호출식만이야. 한 번 한 거지. 그치. 한 번 하고 다음 반복을 준비하는 코드가 여기 들어간 거야. 이렇게 해서 씩 올라가면 지금 0은 불이 아니니까 네. 다시 한번 게임 호출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딜리트 됐고 셔플 된 결과 리스트에서 앞에 3개를 뽑아 오겠지. 그리고 RET가 3이면 3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바꾼 건데 음. 그럼 여기서는 호출 또 안 되는 거죠? 안 하는 게 편하죠. 반복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왈문 한 바퀴가 한 이닝 한 번 던지는 거라고 가정하고 코드 적는 게 낫지. 그러니까 한 번 지금 던졌잖아요, 이미? 여기서 지금 한 번 던졌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다음 반복 준비하는 코드만 우겨 넣는 게 편해. 그래서 3볼이면 다음번에 뭐 던질 거냐? 계획을 하는 코드만 넣으면 돼요. 지금 같은 거 보면 리스트를 3개 빼고 나머지를 다 비우는 거잖아. 네. 그죠? 그 다음에 셔플 한번 해요, 까짓 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 하면 1.2% 나오는데 사람들은 평균이 86%라는 말을. 제출자의 평균이. 지금 뭐 무지성인데 그냥 숫자 한 번 뽑고 계속 똑같은 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요? 응. 그러니까 넷이 불이 아닌 아닌데 동안 XY를 넣어서 RET를 게임을 호출하고 있어. 근데 XY 값은 변경되지 않잖아요. while문 실행하는 동안. 그러니까 여긴 지금 이 반복 구조라 쳤을 때 이 부분은 반복을 시작할 때 준비를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거야. 당신이 매번 게임 호출하기 전에 XY 값을 랜덤하게 뽑고 싶다. 그러면 걔네를 while문 내용물 안으로 위로 넣어야지. 그러면 매번 새로 뽑아서 집어넣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도 승률이 약 10배가 되겠죠. 오. 서로 다른 점 10개를 쏘는 거니까. 11%면은 G 쏘는 거 아니에요? 근데 80%였죠. 스윙2는 G 해석 결과. 근데 G, 그러면 스윙2는 인트 형식이 나올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인트 형식을 STR 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러면 대괄호 0, 대괄호 1이 되겠지. 아, 근데 그거 할 때 문제는 네. 이게 만약에 0 스트라이크였다. 그러면은 숫자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치, 한 글자짜리니까. 그치, 안 되지.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그냥 숫자 2개를 만들어요. 일단 스트라이크즈는 네. 그 리절트를 네. 지금 같은 경우 스윙2죠. 스윙2를 10으로 나누면, 근데 슬래시 슬래시에서 나누면 네. 원래 1, 2 적혀 있었다면 1이 내 손에 들어올 거야. 슬래시요? 응, 10으로 나누면 아, 그러면 반올림. 10자리 수만 남는 거지. 아, 버림을 하는 데서. 응. 아, 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볼스는 그 퍼센트 연산자 쓰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고. 네. 아, 여러분 지금 이 과제 넘버 1, 과제 넘버 2 힘들지 않아요? 네, 행복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좀만 시도해봐요. 님은 어디까지 하심? 1 하고 있는데 응, 뭔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겠는데 응. 제가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주석을 먼저 적어봐요. 뭐를 먼저 하고 뭐를 먼저 해야 되냐 같은 느낌으로. 자, 그러면 게임 엔진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당신은 이제 이 목표 2 같은 경우는 나는 프로그래머잖아. 함수정의 작성하는. 그죠? 나는 이게 1, 2, 3을 던질 건지 4, 5, 6 던질 건지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사용자한테 물어볼 거야. 그거는 뭐 인사라든가 나이차 할 때 해봤잖아요. 프롬프트 해가지고 글자 받아서 숫자로 바꿔서 하면 돼.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근데 그거를 쉽게 간다면 우리가 이게 그거잖아요. 그 숫자고 게임, 아니 보물찾기 게임이니까 10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이프는 10 해서 10번 반복하는 걸 일단, 그러니까 사용자는 이걸 최대 10번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0번 반복하는 while문을 먼저 구성을 해둘 수가 있겠죠. 라이프가 남아있는 동안. 그러면 한번 할 때마다 라이프를 1씩 까주면 되죠. 그지? 그러면 10번 진행하고 10번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반복 구조가 완성된 거야. 그러면 이 반복 구조 안에서는 이제 좌표 하나 받아서 G 호출 결과 사람한테 알려주기를 매번 하면 되죠. 는 요거를 잠깐만, 지금 이게 문법 오류만 제외하고 실제로 당신이 이 게임을 진행할 때 그 목표 1에서 저기서 적은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실행을 했다고 내가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라이프 10개란 걸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G로 호출할 거란 말이야. 3,5 이런 식으로 문지성으로 하나 고르는 건 내 맘대로 할 수 있죠. 그럼 결과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 그러니까 인터랙티브가 나한테 알려준 거잖아. 나는 이걸 보고 아직 게임이 안 끝난 걸 알고 있으니까 다음 거를 내가 한 번 더 호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5 대신에 사용자한테서 인풋으로 받아와서 숫자를 해서 G로 호출해. 그 다음에 내 손에는 지금 이런 느낌의 숫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G 호출식 계산 결과 값으로서 그거를 저장해 놨다가 사용자한테 알려주면 돼. 근데 걔가 성공했으면 true가 적혀 있을 거고 실패했으면 false가 적혀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플롯 형식 값이 적혀 있을 거고, 그걸 갖고 뭐 분기를 하든가 해서 서로 다른 메시지 보여주면 되지. 그 다음에 성공했다 그럼 그냥 리턴 해버리면 되고, 그럼 게임 한 판이 끝나는 거니까. 저 위에 거는 사실 그게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저 G를 써서 이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만 알면 돼. G를 호출했을 때 어떻게 나한테 리턴해 주나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이 게임이라는 함수는 그 G를 호출할 때 지금 XY를 직접 지정했잖아요, 우리가. 그거 대신에 사용자한테 X좌표를 입력하세요. 엔터키 체력해서 받아오고 Y좌표 해서 하나 받아오고 를 하는 거야. 빨리 보면 자, 목표 1은 이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데이터를 당신이 정했어요. 결과 데이터 확인해서 다음에 무슨 다른 좌표를 고를 거냐도 당신이 다 정했어, 머릿속으로. 근데 이 두 번째 목표는 그거를 당신이 이 파이썬 코드로 정하는 게 아닌 거야. 사용자가 키보드로 그때그때 입력하게 하고 그 다음 결과도 사용자한테 적당히 예쁘게 한국말로 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겼다? 뭐 축하 메시지 같은 거 보여주고 만 할 수 있으면 돼. 거기까지 가면 이제 세 번째는 거기선 비로소 이제 랜덤을 쓰든 뭘 자유롭게 하든 해서 매번 G 해갖고 다른 숫자 해가면서 알아서 지가 파이썬 코드가 알아서 플레이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데이터를 다 써보는 게 이번 목표입니다. 아니 지금 사위행위 하고 있네 이건. 한 판 이겼는데 10배 뻥튀기 하고 있네. 승률 막 3000% 막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려 그래요. 300% 막 이렇게 나오면 1 나온 거 아니야? 뭐요? 숫자이고요? 아니 이거 과제 2번인데 이게 나랑 적 해서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근데 적이랑 나랑 비교해도 1 나오잖아요. 이거 두 개 결과가 1이 나와야 하잖아요. 뭐 했을 때? 이거 제가 무조건 이기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기는 게 만약에 1이라면 아, 그 두 개 곱하면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건 맞아요. 곱하면요? 이게 1이 아닐 수도 있어. 마이너스 3 리턴해도 돼요. 그냥 1P가 이기면 네거티브고 2P가 이기면 포지티브야.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무조건 네거티브 나와야 해요. 그래야 돼, 현재로서. 비기는 건 없으니까. 둘 다 양수면 곱했을 때 양수죠? 그러면 안 되고 등등. 사실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게임은 당신이 만드는 거야. 이게 당신이 지금 철권을 만드시든 버추어 파이터를 만드시든 아니면 던파를 만드시든 그건 당신의 자유야. 그리고 그거 자체를 만드는 게 현재 목표야. 이게 뭐요? 뭘 짜놓으신 겁니까? 아, 이건 테스터잖아. 네. 얘는 당신 건드릴 거. 이 코드 고치면 안 돼. 아 이건 아니에요. 응. 테스터 코드 고치면 망해요. 그럼 아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 듀얼 내용물을 짜는 거야. 아 오케이. 자, 레프트에는 지금 이 레프트라는 이름에는 왼쪽 1P 능력치가 들어있어요. 그게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딴 놈일 수도 있어. 그걸 난 몰라 일단. 아, 그럼 여기다가 제가 짜는 거네요. 열심히. 그치, 지금 리턴 3이라고 돼 있는 거 대신에 짜는 거야. 나 이분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했구만. 당신 누구 반이에요 실습? 강사반입니까 설마? 좋은 시간 쬐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영상은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니 그럼 묻지마 과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을 들은 다음에 과제를 하시든가 해야지. 마인님 제 목표 2는 코드를 봤을 때 혹시 평가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혹시 어떤 당신이 게임을 만들면 안 돼. 당신은 무조건 자, 우리 목표 1 한번 가보자. 예. 목표 1을 할 때 우리가 직접 여기다 코드를 쳤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 당신 뭐 하고 있냐? 트레저 박스죠. 뉴 트레저 박스에서 게임용 함수를 하나 받았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하나 불러봐요. 하면 거리는 7.23이랍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다음엔 일단 점 2개를 찍어야 88? 네. 아이씨 개같이 나왔네. 자, 한번 그림판을 봅시다.
일단 반지름이 지금 오차 반지름이 두 개가 동일하단 말이죠. 대충 이 정도고 8,8은 한가운데니까 한가운데가 아니니까 얘는 이제 9,9로 바꾸고 맞나? 아니야 맞는 것 같아. 8,8 한가운데가 맞아. 0.16 그치? 예. 얘는 지금 5, 5로 하고 우리 지금 당신이랑 나랑 개뻘짓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간이 한다 치면 제대로 한다 치면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요 점 또는 요 점이야. 네. 그래서 요 점은 자로 재면 이 정도네요. 1점 71 1.45 오. 맞췄어. 와. 50% 확률 맞췄네. 50%면 주소하네. 아니 내각장 게임 아니야? 네? 내가 하는 게 이제 인간 매크로를 한번 해본 거야. 작도해가면서. 그래서 요게 지금 목표 1이야. 예. 목표 2는 요런 실행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 맞아. 네. 그러니까 요 안에서 당신이 직접 답을 뽑으면 안 돼. 이게 그거 아니? 잘 이걸 칠 줄 모르는 사람이 플레이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네. 그 보물찾기 게임을 당신이 짜는 건 아니야. 당신이 해야 될 건 게임을 준비하고 게임 깰 때까지 그러니까 요거지. 그 다음에 이 숫자 2개 입력받는 거 있죠. 당신은 답을 몰라. 예. 게임을 짜는 입장에서는 답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당신은 G를 호출해야 돼 여전히. 근데 G를 XY 놓고 호출할 거냐 이렇게 1.71 놓고 호출할 거냐 여기선 당신이 직접 정했어요 우리가. 여기선 사용자가 입력한 그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대신. 그러면 여기도 비슷하게 플롯 형식 값이나 true거나 false가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서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이겼으면 true니까 이런 느낌 되겠죠. 그러면 요거 하고 브레이크가 들어가나? 그 다음에 이 게임 한 판짜리니까 게임 끝나버리면 돼. 그렇지 않다면 패배한 걸 수도 있죠. 10번 했는데 못 맞추면 false를 리턴하니까 지금 일단 똑같이 적을게요. 둘 다 아니면 이제 이거를 알려주면 되지. 그 다음에 라이프 한 번 했으니까 1 까고 이거면 돼. 아 그러면 이 렛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뉴트레저 박스를 받아온 건데 저는 이걸 그냥 당신이 지금 그 뉴트레저 박스 내용물을 해서 네. 지금 그러니까 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목표 1이랑 2랑 있으면 뉴트레저 박스에 있는 목표 1이랑 제가 만드는 게임이랑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냥 되게 작은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우리가 정했어요 머릿속으로. 예. 그 다음에 결과를 확인했어요. 네. 이걸 보고 다음에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내가 직접 숫자 적었잖아. 네. 그 과정을 여기서는 저 사람한테 물어봐. 이제 직접 그치? 플레이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정한 거를 갖고 한 판에 결과 나오죠. 근데 결과를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저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잖아. 네. 그래서 저 사람한테 프린트 해주고를 반복하는 거죠. 게임 깰 때까지. 잠깐만, 스윙2가 true냐 스윙2가 false냐를 재면 안 되지. 스윙2가 이 G 함수의 결과값 아니에요? 그건 맞아. 그러면 근데 네. 뭐냐면 자 원볼이라 칩시다. 네. 그럼 스윙2는 숫자 1이야. 네. 그리고 1이랑 인트값 1이랑 불값 true랑 같냐고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럼 인트랑 불이랑 싸우면 인트가 2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true는 숫자 1로 간주해요. 아. 그래서 여기는 넣는 true로 하면 안 돼. 그럼 원볼일 때 성공해버려. 그러지 말고 네. 이제 스윙2가 불 형식이냐 네. 같은 느낌으로 형식을 일단 먼저 걸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 안에서 들은지 불순지. 그렇지. 아 감사합니다. 그 성공할 때까지 이게 되는 게 응. 그 여기 안에 내용이 몰라도 돼. 1도 몰라도 돼. 저 안에 여기 안에 내용 적혀 있는 내용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이거 함수를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응. 뭐만 생각하냐? 이 G를 갖고 게임 한 판을 어떻게 하면 되냐만 생각하면 돼. 당신은 G를 호출하는 입장이지 G 내용물은 건드릴 필요가 없는 입장이야. 우리 막 인풋 내용물을 알아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면 응. 이 게임 함수 지금 제가 응. 쭉 적는 게 응. 이 뉴트레저 박스 함수 응. 유사하게 가는 응. 전혀 유사하지 않아요. 유사하지 않아도 돼. 물론 유사하게 짜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당신의 목표는 뉴트레저 박스의 목표랑 달라. 자, 당신의 목표는 이거 게임 좀 더 진행해 볼까요? 여기도 자 3,5 하면 지금 이거래요. 네, 이 숫자 보고 다른 숫자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불러볼까요? 지금 여기에 가로 16, 세로 16짜리입니다. 8,8 그러면 이러면 9.27이랍니다. 여기다 한번 풀어볼까요? 파워포인트 가보자. 3,5가 원점이 되도록 3,5에 점을 찍었더니 요만한 원 하나를 그려서 요 지금 바운더리 안에 실제로는 요 네모 아니면서 요 바운더리에 지금 보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원을 하나 더 그렸죠. 두 번째 원은 9.27이니까 곱하기 2 해봐요. 18.54 5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가 지금 우리가 8,8짜리를 원점으로 뒀을 때 잠깐 걔는 어차피 네모 한가운데구나. 야,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접점이랑 여기 접점 둘 중에 하나거든? 네. 근데 여기 접점은 지금 네모 밖으로 나가 있어. 네. 따라서 이 접점이 맞아요. 네. 따라서 걔의 좌표를 자를 대고 구하면 우린 지금 깬 거야, 한 판을. 어떻게 깼냐? 15.45, 2.33. 가로가 먼저니까. 엄마 15.4 하면 맞춘 게 되는 거죠. 이 일련의 작업을 우리는 지금 데이터를 넣었어. 내가 지금 XY를 내가 정했어. 네. 그 다음에 G가 리턴해준 값을 토대로 생각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다음번에 또 내가 정해서 집어넣었어. 그걸 언제까지? 내가 true를 리턴 값으로 받을 때까지 에 해당하는 요 실행 흐름을 게임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첫 줄, 그러니까 보물찾기 게임 하기 위한 준비에 해당하는 코드,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물찾기 한 판을 진행하는 while문, 그다음에 매번 좌표 입력해주세요 한 다음에 두 번 받을 수 있겠죠? XY. 그다음에 이런 똑같은 느낌으로 호출할 수 있지.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파란색으로 알아서 보여줬는데 여기 점Py 파일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RET는 지금 true거나 false거나 저런 3.5 이런 식의 숫자야. 그래서 그게 뭐냐에 따라서 여기서 분기를 해서 사용자한테 이기셨습니다. 게임 끝내고. 졌습니다. 게임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거리는 얼마입니다 하고 다시 좌표 입력받는 곳으로 가도록 구성하면 돼요. 오케이? 거기까지 하면 목표 3번은 이제 인풋으로 XY 입력받았잖아요. 그거 대신에 랜덤을 쓰시든 뭘 하시든 당신이 직접 이번에 XY, 다음에 XY, 다다음 XY를 다 파이썬 수식만 가지고 정할 수 있게 하면 돼요. 거기선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했던 그 해석적인 방법을 써도 되겠죠. 아이 소리 지르고 난리 났구만. 사람 많이 모여 있어요.
축제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진 않지만 연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제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과제 일요일까지 집에 안 감? 집 가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아니, 집엔 안 갈 거예요. 놀러 갈 거예요. 이거 어쩌 좋아요. 와, 드디어 게임을 완성하셨습니다. 목표 삼은 집에서 하세요. 퇴근합시다.